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한지 상황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팀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어갈 때인가요? 하이브 그리고 엔터주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손여로 팀장님하고 마침 엔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자주 했죠. 네, 그런데 오늘은 그때는 상승할 때 이야기했다면은 현재 구간은 하락하면서 이번 주 들어 내내 하락하고 있는 엔터주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고평가 논란 그리고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 이런 잡음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 리오프닝에 못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좀 전반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전형적인 매매 패턴이 조금 한 번 더 나왔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엔터 관련 종목들은 작년 후반기에는 이제 성장주로서 강세를 보였고 올해 초반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도 야, 저 정도 실적이 나올까? 이런 이야기 분명히 드렸었는데 외인과 기관이 끌고 가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고 정확하게 어떤 증권사인지 모르는데 저번 주쯤에 이 엔터 관련에 대한 좀 피크아웃 우려를 담는 좀 리포트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실적을 볼 때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과 업종 펄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업종포가 다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현재 실적 기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실적 기준은 고평가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엔터 관련 종목들로 신규 매수를 고민한다던가 아니면 작년 후반부에 재미를 봤다가 올해 상반부에 유감스럽게도 물리신 분이라고 하면 조금은 냉철하게 엔터 관련 종목들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냉철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하이브만 한번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BTS 군입대 이야기도 계속 있지만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BTS 공백을 최대한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신 걸그룹이 나옵니다. 르세라핌이 뜨거운 관심 속에 데뷔를 했는데 하이브가 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 재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하이브 이제 신인 걸그룹에 대해서는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엔터 관련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SM을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데뷔한 르세라핌의 이제 아이즈원 출신의 이제 김채원님과 사쿠라님이 합류한다는 그 뉴스를 듣고서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보고 있었고요. BTS의 컴백 이슈는 이제 콘서트에서 이제 날짜까지도 좀 암시를 하면서 알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줄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군입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큰 기대감 좀 갖기는 어렵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르세라핌의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그에 따른 기대감 이런 뉴스들 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자켓 앨범 사진이나 트레일러 영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멤버 개개인의 좀 개성을 살린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판단됐었지만 이제 외인과 기관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트레일러 과정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과정, 그다음에 예상치 그런 것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을 좀 접근하기에 좀 시간을 좀 둬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엔터 관련 종목들은 사실상 리오프닝에 대한 강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판 거리님께서 하이브 소속인가요? 르세라핌이?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하이브랑 소스뮤직이 협력해서 론칭하는 첫 걸그룹입니다. 그래서 하이브와 함께 런칭한 것이기 때문에 또 소스그룹이 지분적으로도 약간 자회사처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시혁의 힘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하이브. 군입대, BTS 군입대가 걸린다라고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냉철하게 하이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 계속 봐야 될지, 다른 엔터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한 줄평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우선 하이브에 대한 한 줄평도 마찬가지고 앵커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한 줄평을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꽃받침을 하고 이렇게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요? 모니터링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M이나 YG나 JYP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에스파랑 뭐 가터비트의 팬이지만 SM 조금 뒤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사업 다각화나 다양한 주가 탄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당장 다행히 하방이 조금 좁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엔터가 눌림목을 만들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하이브가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보면은 BTS가 이 병역 특례에 대한 자격 부여에 대한 법안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추세를 봐야 되고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내부 리포트를 보면은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 양도를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당장 준비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고, 넥슨 출신 경영진을 선임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을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작년 후반부에 강세를 보여주었던 NFT죠. 이제 하이브가 이제 NFT 관련 수혜가 있었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이 두 나무와 협업해서 NFT 거래소와 상품 사업을 진출한다는 것은 시장이 맥점을 잡고 반등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관심을 보일 때 하이브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수가를 현재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25만 5천 원에서 맥점을 잡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 가격대를 기억해 주시고, 손절가는 23만 8천 원을 설정해 왔는데 추가 매수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3만 원을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오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가 아닌 25만 5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33만 원. 추가 매수가가 될 수도 있지만 손절 가격으로는 23만 8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음봉 전환했는데, 저 수급을 보고 너무 놀란 게 네. 아니 외국인이 하루도 빼지 않고 4월 내내 사고 정말 많은 러브콜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실적 때문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 때문인가요? 뭐 때문이죠? 우선 이렇게 앵커님께서 이렇게 눈빛 초롱초롱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현대중공업 오늘 외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도 나오네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침착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무가치 성장성, 안정성, 이슈, 주가 추세, 수급 동향, 이 부분 중에서 딱 수급 동향 빼고는 다 완벽합니다. 근데 오늘 수급 동향이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침착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조선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 뭐 대우조선해양까지 주기적으로 수주 이슈가 나오고 있고, 막 올해 계획했던 수주량을 이미 절반 이상 채웠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발목을 잡는 것이 이런 수주 이슈가 나왔지만 수주에 대한 대금 지급이 바로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천천히 바라봐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러한 실적 개선의 기대감에다가 현대중공업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외인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MSCI 이슈 같은 경우 한 분기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매매 패턴은 비슷합니다. MSCI 지수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이 있고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이 있는데,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은 진입 기준 전까지 수급이 들어오다가 진입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변환이란 이유로 차익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금 트레이딩이 스킬이 있으신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이라면 한 발짝 물러나야 되고, 더더군다나 너무나도 좋은 이슈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 앵커님이 기대와는 달리 좀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한 발짝 뒤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매수하던 외국인마저도 오늘은 매도하는 현대중공업인데, 우리가 마냥 장밋빛으로 이 종목을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조선사의 경우에는 꼭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후판 가격인데 철강사랑 계속 조선사들은 후판 가격을 얼마만큼 인상하느냐를 두고 줄다리기 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에서의 그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또 오늘 보니까 카타르에서는 2년 전의 성가로 계약을 계속 요구 고집하고 있다고요. 최근에 신조선가가 많이 올랐는데 2년 전 가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선사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조선업계 마냥 올해를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우선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오늘 처음 나왔다고 하면은 조금 이런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철강 가격 인상이나 이런 갈등이 사실상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재무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피크아웃 우려에 좀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다른 전문가분들 많이 하시고요. 현재 파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면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사는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딜레이 시키면서 사실 인상폭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다음에 아까도 앵커님께서 갑작스럽게 나온 이슈를 저한테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살짝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단가가 상승되고 완제품의 가격이 인상되겠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올 수밖에 없고 사실상 수급이 아직 뭐 저점과 저점을 이은 구간을 깨진 않았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침착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의 서망님이 카타르 이슈 여쭤보셨는데 LNG 성과가 최근 1억 8천 달러에서 2억 2천 달러로 상승한 상황인데 이거를 2년 전의 가격으로 다시 수주를 받게 된다면은 국내 빅3 업체의 경우에는 한 척당 420억 원, 그러니까 총 140척이면은 6조 원 가량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걸 못 받아내기 때문에 최근에 후판 가격도 오르고 있는 와중에 조선사들이 떠안게 될 비용이 좀 많아지는데 그럼 이런 이슈들이 나온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은 계속 신고가로 들고 가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그리고 또 현재 구간 봐야 되는 조선이라던가 기자재주 있으면 같이 언급해 주세요. 네, 우선 제가 뭐 카타르 이슈를 보고서 이제 대안주를 갖고 온 것은 아니고 네. 카타르 이슈가 나왔으니까 대안주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메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을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동성화이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현대중공업보다는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이 업종 대비 저평가의 매력도가 있고 주가 탄력도가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혹시 눌림목을 기다리고 매매하신다고 하면 현대중공업보다는 동성화이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대안주를 갖고 온 종목은 해운 관련 종목입니다. 해운이요?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낙폭 과대 시점이 왔을 때는 해운이나 조선 관련 종목들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하면 이번에 성장주에 타격을 입으면서 조선주랑 해운주는 같이 밀렸는데 조선주는 이런 판가 관련, 그다음에 지속적인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했지만 해운 관련 종목들은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조선업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해운 관련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대안주 좀 대한해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포트에 따르면요 이번 1사분기에도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BDI라고 하죠. 건화물선 운임이 제가 그냥 차트만 단순하게 보면서 말씀드릴 때는 고점을 확인하고 횡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해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가 상승은 다소 부담스럽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도 안정적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한해운 좀 주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제가 2,8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600원인데 손절가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100원 이상을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제 보내주고 오히려 대안으로 대한해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뜨거운 양극재. 이번 주에 양극재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영업이익 83억 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까? 저번 주에 코스모 화학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우선 실적이 이제 전망치가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907억 원, 영업이익 83억 원으로 분기 실적이 보통 50억에서 60억 정도 나오는데 이번 1사분기는 83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배터리에 투입되는 양극화 물질과 그다음 MLCC 컨덴서, 이제 적층 세라믹 컨덴서에 투입되는 이형 필름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매출 상승세에 견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반도체나 스마트폰 관련 종목으로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확실히 이런 리오프닝에 대해서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듯으로 하고 저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이제 완성 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 뒤로는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판단되는데 현재는 소재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각광을 받고 있고 그에 맞게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외인과 기관이 매수에 동참하면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향후 4, 5년간 꾸준히 실적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봐야 될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셀로 시선이 갔다가 소재로 갔다가 폐배터리로 다 조금씩 바뀔 것이다. 그 말은 즉슨 이 전체적인 틀은 배터리라는 틀 안에 있잖아요.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올해도 대장주 자리를 놓지 않을까요?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 자리를 며칠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우선은 네. 뭐 소재주의 대장주 자리를 지켜낼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의견은 없고요. 사실상 코스모 신소재 이제 종목 차트와 지수 차트를 비교하더라도 지수의 낙폭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저점을 이탈하면서 낙폭을 보여줄 때도 뭐 동조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다른 종목 대비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202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꾸준하게 보여줄 실적 덕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로 업종퍼가 산출되기 전에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저 역시도 2021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이번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의 없으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눌림목에서 확인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혹시라도 이런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관심 갖고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은 종목인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한 줄 평 투자 의견 주시죠. 네, 한 줄 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은 사뿐하게, 네. 춤에는 묵직하게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뭐 재무 성장성, 안정성, 이슈, 추세, 수급 동향 5박자 모두 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좀 부담되는 가격에도 발목은 무조건 담가야겠죠. 하지만 이런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기준금리를 뭐 0.5%, 뭐 0.75%,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적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의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했던 자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돌아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이유는 앞서 5가지가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지 말라고 했다가 올라가면 난처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목은 담그시는데 분명히 실적 성장세 때문에 반드시 눌림목을 만들고 연말까지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코스모학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모 신소재도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발목을 5만 원대에 살짝 담가 보시고 손절가를 44,000원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분명히 강하게 추가 매수가다. 제가 2021년에 꾸준하게 매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44,000원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때 좀 묵직하게 비중을 담가 보시고 연말까지 목표가 6만 원 잡고서 대응해 보시는 것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일주일 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되나 싶으신 분들을 위해 살짝 발목만 담궈보자. 그런데 눌림목을 주면서 추가 매수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묵직하게 비중을 늘려보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믿고 볼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라는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4,000원. 하나 추가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오늘 3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